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시는 분은 연금 계좌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ISA 계좌인데요. ISA 계좌에서 실제로 투자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ETF 순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트폴리오와 순서까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6년 3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사실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는 영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말 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ISA는 평생 동안 우리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사실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도 비과세거든요. 그리고 ETF도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래서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소득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 외에는 전부 다 과세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금은 제외됐다, 이런 말 어렵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상품은 일단 배당, 이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200만 원까지 일단 비과세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을 벌면은 매매 차익 비과세인 거 제외하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서민형, 농어민형이다라고 하면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라는 겁니다. 400만 원까지 되면 좀 생각보다 혜택이 크거든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납입 한도는 일단 2천만 원입니다. 절세계좌의 특성상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올해 만들어 놓기만 하더라도 내년 되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총 5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데 만기 의무 기간은 3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여기 돈이 없더라도 마지막 해에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고 운용을 하다가 수익이 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소득 기준은 급여 기준으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200만 원 비과세, 5천만 원이 안 되면은 400만 원 비과세란 말이죠. 그리고 이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정도의 또 추가적인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 거고, 일단 ISA에서 만기 자금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금 계좌로 이 돈을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0%의 추가 세액공제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자, 300만 원까지 이체를 하게 되면 30만 원 세액공제가 또 가능한 포인트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 다시 해드리면 의무기간은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인출 시에 페널티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씩 끊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장 안 해도 굳이. 근데 연장해야 되는 케이스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뭐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연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자, 1년에 2천만 원, 개설 이후에 한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자, 수익이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자, 6천만 원을 일단 넣고 7천만 원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비과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럼 800만 원에 대해서 원래는 15.4%인데 9.9%만 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2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과세죠. 그러니까 200만 원에 15.4% 정도 하면 대략 한 30만 원은 무조건 이제 우리가 얻는 보너스인 거죠. 그리고 2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800만 원 남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 차이가 한 5% 정도 되니까 5%로 하게 되면은 약 40만 원의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15.4% 떼야 되는데 9.9%밖에 안 떼니까 5%가 보너스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 4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70만 원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40만 원과 30만 원 더해서 70만 원의 이득인 거죠. 만약 2천을 벌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기본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빼고 나서 1,8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1,800만 원에 5%면 90만 원이거든요. 아니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2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벌면은 많이 벌수록 더 많은 혜택이 생긴다라는 재미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느냐, 사실 되게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ETF로 저는 귀결 될 것 같아요. 예적금도 되고 공모 펀드도 되고 ETF 되고 ELS 됩니다. 상장 주식 되는데 미국 직투가 안 된다라는 거, 앞서 보셨다시피 해외 주식 해외 직투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사하겠고 이런 것들을 넣어요.
투자 중개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ISA를 만들면 신탁형 선택할래, 1인명 선택할래, 중개형 선택할래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하시면 바보 됩니다. 그냥 하시지 마시고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하거나 증권사에 어떤 뭐 운영하는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건데 맡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ETF가 알아서 그냥 맡아서 운영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냥 중개형, 증권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1인업자가 모델 포트폴리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허접합니다. 그냥 제가 말을 아낄게요. 그냥 바보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내는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19세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이 15세인데 돈을 벌고 있다 하면 가입 가능해요. 그래서 15세 이상이긴 한데 뭐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니니까 19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 미납분에 대해서 2월이 가능하다라는 거, 저율 분리과세 이제 이해되시죠? 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일반 계좌하고 ISA 계좌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손익 통산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하다 보면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수익, 그리고 손실, 수익이면은 수익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현행 일반 계좌거든요. 근데 수익, 손실, 수익이면은 이 수익 100만 원과 손실 100만 원을 상기해주고 없다라고 한 다음에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200만 원까지는 아까 비과세였잖아요.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제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국내 아까 주식형의 ETF나 펀드나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는 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매매 환매라고 표현해 놨는데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죠.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근데 손실 시에는 이걸 합산해 줍니다. 합산이 결국 통산이라는 거거든요. 통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면은 다른 곳에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합산해 주겠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좀 투자를 해달라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아무튼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혜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 금융상품에 ETF가 들어갈 겁니다. 집합투자기구로 들어가서 ETF인데요. 배당 이익도 있을 수 있고 투자 손익에 있을 수 있고 이자 배당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투자 손익이 결국 매매 차익이거든요. 근데 매매 차익하고 배당을 통산해 준다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전략을 하나 설명드릴 건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스타트가. 자,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구조인 게 바로 9.9% 이 저율 분리과세 때문이거든요. 이익이 많이 나면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또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손익통산 때문인 거죠. 돈을 처음에 많이 벌어 놓으면 200만 원까지 혹은 400만 원까지 하단 버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200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없는 것으로 200만 원 번 것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비과세 전략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잘 되면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손익통산을 극대화해보자라는 건데요. 더 벌면은 9.9% 분리과세 되는 거고, 이러면 손익통산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이 바로 ISA의 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거까지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배당소득세로 세금 부과된 한국 ETF의 특성이 있습니다. ETF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모두 배당소득세로 부과가 되거든요. 매매 차익마저도요. 실제로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그리고 과표 기준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 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표 기준가가 있거든요. 이 둘 중에 더 작은 것으로 세금을 매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관련된 세금의 보유기간 과세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 배당이야 당연히 배당소득세니까 또 보유기간 과세, 둘 다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은 이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매매 차익 역시도 분리과세가 되는 이유가 바로 배당소득세로 분리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건 뭐 접어두고요. 더 벌면은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장 실패하는 사례는요, ISA에서 이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거 하면 일단 바보 되는 겁니다. 자, 위클리 커버드 콜은 뭡니까? 국내 주식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커버드 콜로서 이 배당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거든요. 이제 국내 주식의 박스 P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르니까 이
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을 먹어가면서 국내 주식의 배당까지도 혹은 뭐 차익까지도 먹어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대부분이 이 커버드 콜인 비과세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파생 상품, 국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개인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법인, ETF로 투자하는 것들은 비과세란 말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비과세인데 원래 이걸 ISA에서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거는 무조건 패스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부러 세금을 줄이려고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인 건데 이런 걸 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고민한 포트폴리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가장 공격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한번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가장 빅테크들을 잘 추종하면서도 시총도 작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바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컨셉 자체가 빅테크 7개를 추종하면서 마이너리그 3개를 같이 담아요. 그러면서 마이너리그가 빅테크 자리를 엿보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얘가 일단 공격적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은 너무 좋죠. 올라가게 되면은 얘에서 비중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리츠 인프라가 배당이 한 8% 나오잖아요. 국채 커버드 콜은 약 한 10%, 그리고 기본 자산들이 기본적으로 얘가 빠지면은 채권이나 리츠가 올라가는 컨셉이란 말이죠. 왜냐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시장이 좋으면은 얘를 더 담고, 시장이 안 좋으면 얘를 더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장점은 세팅을 처음에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얘네들이 배당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얘가 사실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서 배당이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온단 말이죠. 얘도 배당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배당금이 나오는 걸로 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얘를 좀 담고요. 그러니까 빠졌다라는 소리죠. 얘를 담고, 장이 좀 좋다 그러면은 얘 둘 중에 혹은 얘를 더 담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첫 세팅을 그래서 얘가 30이고 얘가 20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이 좋다 그러면은 또 얘를 또 담는 거죠. 얘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냥 담으세요.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제가 설명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요렇게 하시면서 얘가 좋으면은 계속해서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면 더 많이 버퍼가 생기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ISA의 컨셉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 안정적으로 예금 적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공격적으로 자산의 좀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포트폴리오, 고민되는 포트폴리오 있으시면은 카페나 댓글, 멤버십 이용해 주시면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